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새 제 유튜브 회원이 7,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축하해 주실 거죠? 요즘에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역시 좀 다른 것 같아요. 인성이 다르니까 이런 공부를 한다고 봅니다. 자기 운명에 대해서 궁금해할 정도면 생각의 깊이가 또 남다른 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댓글에 강의가 자꾸자꾸 기다려집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용기 내서 더 많은 좋은 강의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돈을 벌고 싶다면 사주 오행을 살펴보세요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돈 너무 좋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참 좋은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다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다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건강, 명예, 돈, 이렇게 재물 여러 가지로 있지만 돈은 아주 그 중에서 일부분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삶에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필요 충분 조건,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의 하나인 돈을 내 사주에서 한번 어떤 운으로 작용되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것은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고 일반인들도 다 자기 사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주 오행에는 이렇게 목화토금수가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경금일주예요. 경금일주에게 있어서는 재물은 목을 봐야 돼요. 재성이거든요. 금극목의 재성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갑 선물해야 될 때가 있지요. 어떤 지갑을 선물할까요? 바로 돈 버는 지갑으로 선물해 주세요. 저는 요즘 이런 지갑을 쓰고 있습니다. 자, 메이커를 가리기 위해서 500원짜리 동전으로 저렇게 가려놨습니다. 자, 뒷모습은 이런 지갑입니다. 왜 제가 그 많은 색들 중에서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 지갑을 선택해서 쓰냐면요. 바로 이 이치입니다. 이 지갑은 제가 정말 사주 명략으로 아주 유명한 분께 선물 받은 지갑이었어요. 이렇게 사주 운명을 아시는 분들은 지갑 하나를 선물하더라도 왜 검은색과 흰색을 선물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오행에 들어 있습니다. 이건데요. 저는 금의 일주입니다. 그런데 화가 아주 많이 작용하는 금일주예요. 화극금을 당하다 보겠죠. 그죠? 관성이 작용되는 금의 일주다 보니까 이 목을 갖기 위해서는 내 것으로 테이크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와 목 이렇게 통관되는 기운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금극목을 하기 위한 조건의 식신이 바로 수거든요. 수의 기운이 검은색이고요. 일단 제가 약간은 신약한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흰색과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의 조화를 이룬 지갑을 써서 목을 얻게 되리라고 보는 이런 원리로 지갑을 그렇게 선물 받게 된 거예요. 나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정도의 명품 지갑을 선물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떤 원리에서 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금일주들은요. 자, 이렇게 경금일주예요, 제가. 금일주들은 금극목으로 나무목에 이게 나에게 재성으로 작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금일주들을 한번 보세요. 나무목의 원래 성정은 어떠냐면 씨를 심었어요. 하루아침에 나무가 이렇게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맨 처음에 새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줄기가 튼튼해져서 나이테가 둘러지고 이래서 커가는 게 나무예요. 그래서 금일주들은 돈 하나를 벌기 위해서 재물을 하나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고심을 필요로 합니다. 돈이 쉽게 내 주머니에 테이크되지 않아요.
인마에 포켓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테가 둘러져야 될 만큼의 시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금극목에 작용이 되어야 된다. 요거가 작용돼야 돼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을 사두었어요. 집을 사두었으면 그 집값이 하루아침에 뚝딱 1년 만에 오르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몇 년 정도 묵혀둬야 집값이 오르더라. 그리고 나무 하나를 심었어요. 여기 나무 심었는데 조금 있다가 여기로 옮기면 그 나무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나무는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을 했어요. 1년 정도는 묵혀놔야 그게 이자에 이자를 뿌려서 복리 이자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한 달 만에 절대 돌아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또 주식 투자를 했어요. 주식 투자 오늘 하루아침에 뻥 하고 오르는 그때는 언제냐면 목이 작용하는 그때 있죠. 간목이 뭐 천간에 와 있다던가 을목이 천간에 와 있다던가 이런 시기에 그 달에는 이렇게 주식이 그때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시기를 잘 보고 돈을 운용해라.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금일주 분들은 하루아침에 이게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자, 제가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의 대개 부자, 삼성이란 이름 그대로 정말 3대는 흥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3대에 태어난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님이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재용 지금 사장님이겠다. 그죠? 사장님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의 사주를 펼쳐봤더니 거기에 써 있어요. 1968년 6월 23일이다 라고. 그래서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음력을 쓰니까 요런 사주인가? 라고 찾아보았는데 요걸로 어디 봐도 재벌의 사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양력으로 이렇게 고쳐보았더니 이렇게 편재성을 연간에 두고 있는 재벌 사주에 가까운 그런 사주를 찾아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분은 간목일주에 상관을 깔고 있는, 월지에 깔고 있는 재성을 천간에 둔 지장간에 재성을 또 이렇게 겸비한 이런 재벌가의 약간은 뭐라 그러죠? 금수저다운 그런 사주가 보였어요. 절대 음력 생일로 이거는 안 나오고 6월 23일은 양력으로 요게 나옵니다. 사주풀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한번 볼게요. 이분의 일주는 간목이에요. 그죠? 간목에게 있어 재물운을 볼 때는요. 목극 토의 기운을 봐야 되거든요. 요 토의 기운을 봐요. 토의 성정은 어떨까요? 이분은 어떤 것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재성운이 초년운에 이렇게 궁성론으로 보면 이렇게 초년운에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초년운에 그 선대들이 무엇으로 넘겨줬느냐? 현금으로 넘겨줬을까요? 아니요. 재물운을 이렇게 무토, 토의 기운으로, 땅의 기운으로 많이 넘겨줬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강남에 있는 삼성빌딩, 그 큰 빌딩의 건물들이 남아있는 거고요. 동탄에 뭐 삼성전자의 그런 땅들이 모두 다 작용이 됐겠죠. 너무 잘생겼다. 그쵸? 딱 봐도 훈남이에요. 어디 하나 그 관상도 빼놓을 데가 없어 보여요. 저는 이분만 봐도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눈빛은 왜 이렇게 또 맑아요? 입술선도 아주 재물운이 아주 좋은 분인데 그러나 사주를 봤을 땐 자기 자신은 굉장히 순탄치 않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너무 많이 겪어야 되는 상간 월지를 끼고 있다는 거 참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럴 때 관성이 또 25세 대운에는 관성이 잘 작용돼서 25세부터 34세까지는 아마도 그 재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수업도 잘 받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설명하고 싶었던 건 그것이 아니고 다시 그렇게 간목일주들은 이렇게 자 간목일주들은요 을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재성운을 볼 때는 토를 보아라.
토의 성정 그대로 땅을 중심, 부동산이죠. 부동산으로 재물을 이렇게 취득할 경우가 많더라. 또 다른 글자에 비해서 토는 진술충미가 4글자가 있고, 그죠? 무토기토 2글자가 있어서 다른 글자들은 대부분 천간에 2개, 지지에 2개 이렇게 작용될 게, 이 사람들은 6개의 글자가 토로서, 재성으로서 운기의 흐름이 막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잘만 부동산 쪽으로 활용하시면 3대를 넘어 4대 삼성을 이어가리라 봅니다. 좀 힘내주십시오. 요즘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사장님은 또 어떤 부자로 살 수밖에 없었나 찾아본다면 이분은 임수, 그죠? 임수 일간을 타고났어요. 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수국화의 기운으로, 자, 화가 바로 재성운이거든요. 자, 편제를 지지에 깔았어요. 이재용 그분은 천간에 깔았어요. 천간에 깔은 돈은 뜬구름 같은 돈인데, 이재용, 우리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지에 이렇게 화의 기운을 뭐 연주에도 이렇게 시주에도 이렇게 깔고 있었어요. 재생관을 할 수 있어요. 명예까지 충분히 얻었는데 그 와중에 숙술 형사를 가지니 관으로는 뭐 돈이 많아도 대통령이 되는 그런 사주는 아니었겠죠. 일단 돈으로 명예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주였으리라고 보는데 지금은 사주풀이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화의 기운으로. 그런데 그러면 그 임수일주, 그러니까 수의 일주예요. 수의 일주. 이렇게 수의 일주 사람들은 수국 화의 기운으로 이렇게 재물을 움직이다 보니까 화의 성정 자체가 한 번 들어왔다가 훅 나가고 한 번 쫙 불이 막 붙었다가 다 타버리면 재만 남고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돈을 크게 벌고 크게 잃고 이런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국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자, 이분도 역시 수국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돈이 다 한꺼번에 슉 날아가기 전에 여기다가 땅에다가 화생토로 쫙 묻어둬라. 이런 이치가 적용되는 거예요. 특히 신강할 경우에는요. 이분들은 빨간색 지갑을 노란색 지갑과 같이 쓰면 좋겠죠. 신강할 경우에 그래요. 근데 신약할 경우에는 자기 수의 기운을 보강하면서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통관하는 그런 색깔을 써야 돼요. 그러면 검은색과 초록색을 쓰면 되겠죠. 양복도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넥타이를 맨다던가 이렇게 한다면 좋겠죠. 자, 수의 기운을 가지신 분들 자기 사주가 신약하다면 검은색 양복에 초록색 넥타이를 한번 매보십시오. 아니면 지갑을 그렇게 쓰던가 색깔을 잘 선별해서 쓴다면 재물운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제 뭐까지 했죠? 목일주 했고 금일주 했고 수일주 했습니다. 이제 화의 일주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특징이 화극금이에요. 이게 재성의 특징이에요. 화의 일주를 가진 사람들은 땅 같은 거 사실 사놔도 잘 금방 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내 재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금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금괴를 꿰차는 그런 관계를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화일주의 그 성정 사람들은 있잖아요. 금을 주렁주렁 목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남자들인데도 왜 한 양짜리 금목걸이 있죠. 그거 줄줄 매고 또 한 양짜리 팔찌 매고 다니다가 그걸 팔아서 순간 술 마실 때 쓰는 거예요. 그것도 양주 벌컥벌컥 마시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화일주가 또 화가 강한 경우라면요. 그렇게 양주 마시면 큰일 나세요. 차라리 생맥주는 마실지언정 그런 거 마시지 말고 화가 강한 사람이라면 또 목생화를 해주는 색깔을 쓰시면 안 돼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해서 재물운을 쟁취하실 수 있도록 흰색과 노란색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지우고 다시 시작한다면 이제 토일주를 가진 사람은 토국수가 바로 나의 재물입니다. 토국수 재성운을 보는 거예요. 근데 토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무토기질 이런 사람들 있죠. 기토기질 이런 사람들은 좀채로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아주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자기 욕심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렇게 깊은 산 속에 계곡이 물이 막 잘잘잘 흘러가는 게 이게 내 돈으로 딱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기에 참 자기 사주에 금이 숨어 있다면 금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는 거죠. 자, 무토 기토 가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기 사주에 금이 있나를 꼭 보셔야 돼요. 이 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산속에 깊은 산속에 옹달샘에서도 왜 바위 사이에서 옹달샘이 흘러나오잖아요. 그게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재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옹달샘이 없이 물만 있다면 자기 토가 강하면 돼요. 자기 토가 강하면 우리 춘천댐, 소양댐, 우리 댐 같은 거 한번 보실래요? 토의 기운이 아주 강하니까 이렇게 제방을 쌓고 여기에 물을 가둬놓을 수 있잖아요. 찰랑찰랑 이렇게 물을 가둬놓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토가 강하면 저절로 금의 기운이 생성된다고 보면 안 되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렇게 금이 속에는 없더라도 이렇게 제방을 쌓아줘서 수를 관리할 수 있는 그걸 신왕, 제왕 사주라고 해요. 신왕, 제왕할 수 있는가 봐야 돼요. 근데 토가 형충파해를 맞지 않아야 돼요. 이거 초보자들은 어렵겠죠. 그러니까 언제 공부해서 그걸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운명학자에게 저 재물은 어때요? 하고 먼저 상담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십시오. 어느 시기에 나에게 재물운이 오는지 알아두시는 거 아주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행별로 재물운을 총정리해드리면 목일주의 사람들은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보시고 토의 기운을 살펴보십시오. 화해일주 사람들은 역시 금, 토해일주 사람들은 수, 수해일주 사람들은 화, 금해일주 사람들은 목의 기운을 살펴보아라. 그런데 그게 형충파해를 맞지 않을 것이며 합거돼서 날아가지 않을 것이며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기가 나름대로 신강할 것이며 그죠? 최소한 신왕제왕할 정도 돼야 재물운이 살아남겠죠. 이걸 보시는데 좀 복잡하시죠?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헛다리 짚지 마시고 함께 의논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돌아오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루 종일 거리를 떠돌던 구두 뒷굽이 터덜터덜 헛개비같이 느껴지는 날이 있다. 하루 종일 지친 가슴 어디 둘 데가 없어 지하철 손잡이에 매달릴 때가 있다. 어디쯤이야? 가족이 보내준 문자 한 줄에 불끈 솟아나는 힘. 거의 다 왔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윤조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멀고 험한 길도 집으로 가는 길은 참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족에게 어디쯤 오고 있어? 잘 지내고 있지? 건강하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라는 문자 한 줄 보내주는 센스,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물운 강의해드렸으니까 오늘부터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확언을 하세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정말 잘 사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제대로 사는 부자가 될 거야. 인생 아깝지 않게 살 거야. 확언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더 많이 행복하십시오.